광복 이후 우리 손으로 지은 최초의 지방에 있는 국립박물관인 광주박물관. 광주 전남 지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워졌다.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하는 활발한 기획 전시와 상설 전시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가을을 보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1년 동안 서울의 근대 역사 박물관과 함께 작지만 특별한 전시를 했다. 대한민국 100년 동안 큰 사건 10개를 추렸다. 지금은 마지막 사건인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크게 역할을 한 광주 민주화 운동과 2월 10일에 있었던 항쟁을 다루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10개의 장면 중 두 번째 장면으로 들어간다. 서대문 역사공원에서 바라보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예정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를 되찾아올 때까지 수많은 목숨을 잃고 순환을 당했는데 그 중심에 임시정부가 있었다. 임시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고 우리는 왜 기념관을 지어 역사에 남기려 하는가? 우리나라 민의를 반영한 정치중심 여의도. 비행장이었으나 여의도가 비행장이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 김포공항이 개항한 60년 2월까지 여의도는 서울의 관문이었다. 광복 사흘 후인 45년 8월 18일 상해 임시정부의 광복군을 태운 비행기가 내린 곳도 이곳 여의도였다. 광복이 되었지만 아직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우리 땅을 밟은 그 감동을 만난다. 여러분들의 행운을 빕니다. 대기 안전판 진입. 여러분, 나는 이번 작전에 참여한 광복군 장교 장준하다. 다들 8월 여름 뜨거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 잘 견디길 바란다. 때는 덥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영웅아들입니다. 지금 흘리는 이 땀이 이승에서 흘리는 마지막 땀이 될 수도 있는데 땀 한 방울쯤 흘려도 내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니 힘이 나고 좋다. 나도 이 하늘에 땀 한 방울 뿌리고 싶다. 우리 땀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면 무엇이 될 것 같나? 기만합니다. 그거지. 내 말은 우리 고국 산천에 비 한 방울 뿌린다는 셈치고 땀을 마음껏 흘려보소. 우리 손으로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 놈들이 아직 우리 땅에서 떵떵거리고 있다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3천만 동포들이 모두 울고 있을 것이오. 그 영혼을 닦아주기 위해 자네들은 임무를 지고 하고 있다. 어릴 때 윤봉길 아저씨가 풍커호 보호 근처에서 배추 장사 하실 적에 어머니 심부름으로 몇 번 배추를 사온 적이 있었습니다. 봉길 아저씨는 참 잘생겼는데. 아, 이 친구네 못생긴 독립운동가가 어디에 있네. 뭔가 돼 보이긴 합니다만. C47 응답하라. 나는 권교기다. 저건 권격 동지 아닌가? 동지들, 우리 민족 최초 여성 비행사인 권격 동지. 여러분이 경성으로 진입한다는 얘기를 뒤늦게 듣고 비행기를 몰고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권격 동지 미안하네. 비밀 작전이다 보니 동지에게 미리 얘기할 수 없었네. 정말 섭섭합니다.
상공을 날고 있다. 여러분 모두가 예전에 이 길을 건너왔을 것이다. 만주를 보내서 그 추운 날, 우리 독립군들 그 혹독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이제 우리는 경성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밖을 내다보게. 살아서 만나지 못하거든 죽어서 만나자. 착륙 준비! 앉아서 미끄럽게. 아빠 앉아서 미끄럽게. 광복이 되어 최초로 들어온 무장군인 광복군은 일본군 대자의 항복을 받고 임시정부로 돌아갔다. 새나라 조선을 세우고 경복궁이 창건되면서 나라의 면모를 갖추었다. 국왕의 즉위식이나 대리 등이 거행되었고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건물이었다. 한반도를 점령한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의 상징물 경복궁 건정전에 일장기를 내걸었다. 조선의 비극의 운명이 시작된 장소. 명성황후는 이곳에서 일본 낭인들에게 수모를 당했다. 한국 근세사의 비극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일본에 강제에 병합되고 수많은 궁궐의 건물은 파괴되고 건천궁도 함께 헐렸으나 지금은 복구되어 있다.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조선 총독부가 건정전 앞에 세워져 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헐리게 되는데 그 통치의 상징물 조선 총독부 부자재는 독립기념관 한켠에 보존되고 있다. 조선 총독부 건물 부재 전시 공원은 독립기념관 본관 건물에 서쪽으로 배치하여 해가 지는 것을 강조했다. 본관 건물과 동떨어진 곳이다 보니 찾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운 일이다. 5천년 동안 수많은 침략 속에서도 삶의 터전 한반도를 굳건하게 지켜왔다. 파도처럼 나약하게 거품으로 부서지는 듯 하다가도 민족의 위기 앞에서 똘똘 뭉치는 국가의식, 3.1운동과 4.19를 거쳐 5.18 광주 민주항쟁운동, 부마항쟁, 서울의 봄에 이르러서는 민주주의 기초토양을 단단히 다져왔다. 부러움의 대상이 된 대한민국,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 속의 대국으로 일어설 날을 임시정부 100년을 맞이하여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단은 3.1 독립만세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3.1 만세 운동은 단순한 독립의 주장만이 아니었다. 결의를 하나로 묶어주는 매체가 되었고 일본 제국주의 통치 수단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3.1 독립만세 운동으로 잡혀온 여옥사 8호실의 사람들은 3.1 독립만세 2주년이 되는 날 우렁차게 독립만세를 외쳤다.
유관순 열사와 감옥의 동료들은 선죽교 비달이라는 곡을 개사해 힘차게 불렀다. 유관순 열사는 아우네 장태의 만세 이후 공주 감옥을 거쳐 이곳에서 순국했다고 알고 있는데 감옥에서까지 이런 노래로 제국주의에 저항했다.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네 에헤이 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해방 이후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가를 가두었던 악명로 봤던 감옥.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살아있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는 경성 감옥이라는 이름으로 세웠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감옥이기도 하다. 도시의 팽창과 재개발되는 시기에 사라질 위기가 있었으나 우리 곁에 남아 역사의 교훈이 되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독립의 꿈을 잃지 않게 했던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서대문 역사관은 그 물음을 지금의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며 기억에 남는 수감자는 누구였을까? 서대문 형무소에 5번 수감된 박진홍을 기억한다. 마지막 수감된 임신 상태였고 여기서 출산해 여기서 키웠다. 철창이 한이라는 뜻의 철한이었으나 2해를 못 넘겨 사망했다. 서대문 형무소 지하실 가는 길. 고문하고 감금하는 악명 높은 곳이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를 취재하는 공간. 견디기 힘든 온갖 고문을 감내해야 했던 곳이다. 재판받기 전 미결수로 조사했던 취조실. 고통스러워하는 동지들의 비명소리와 경찰의 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배치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일본의 열등의식이었을까? 문화를 받아들였던 열등의식이었을까? 강압과 폭력을 사용해 우리나라를 통치했다. 큰 가뭄에 비를 내리듯이 기다려온 것은 조선의 독립이라는 4글자였다. 임시정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삼일운동이 천명한 독립민주평화의 실천자로 민주공화정을 국가이념으로 선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계승자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흩어져 있는 임시정부로 통합하여
통합 임시정부로 30년간 계속되었다. 한성정부의 전통을 잇고 상하이 임시정부가 시작한 명칭과 전통을 그대로 유지했다. 상하이의 일상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습한 기후와 열악한 생활 환경,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급선무였다. 당시 한국인 인구는 임시정부 초기에는 절백여 명, 10년 후에는 3,000명까지 늘어났다. 학교를 세워 호진 양성에 많은 신경을 쓰기도 했다. 단순 직장인에서 의사, 무역회사, 운영 인쇄업자, 다양하게 나타났다. 타국의 생활이었지만 국가대사는 빼놓지 않았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 행사를 공식적으로 했고 신년 축하 3.1운동 기념식, 국칠 개천절 행사가 대표적이었다. 사적인 행사에도 참여하여 조국 독립의 의지를 함께 다지기도 했다. 임시정부 속에는 국가에 이바지하려는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고 조선이 아니면서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조력자도 있었다. 임시정부를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들, 밀정은 임시정부와 요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임시정부와 독립군에 침투하여 정보를 탐지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활동한 이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남성일 것이다. 여성 독립운동가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들의 생애는커녕 이름조차 모르고 있진 않을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 있고 기록에서 사라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알아보아야 한다. 상해에서 중경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그들의 역사는 100년이 지나 세계 속에 우뚝 선 우리 후손이 기리고 있다. 여의도 공원, 김포 비행장이 들어서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관문 역할을 했던 여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게 한 임시정부의 100년을 기억해본다. 정치, 경제의 중심 여의도는 부산하다. 광복이 되고 임시정부 광복군이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타고 왔던 동종의 비행기. 일본군 대자의 항복의 예를 받고 돌아간 75년. 사전 신청하고 입장을 허락받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네, 이 장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해방 이후 1945년 8월 18일 광복군은 C-47 항공기를 타고 처음으로 조국 땅을 밟게 되는데요. 그들이 탄 항공기가 착륙한 곳이 바로 이곳 여의도 광장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를 담아 제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임시정부 100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임시정부 100년의 기록을 본다. 공포된 대한민국의 첫 헌법입니다. 박유철 광복회장과 임시정부의 흔적을 찾아 선열들의 숨결을 느끼고 체험한 임정로드 대표단 그리고 100주년 서포터즈들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신인의 일치로 중회가 협응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 독립의 복리에 우리 자손 만민에게 대대로 계승케 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경력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동원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의 국왕실을 수레한다. 제9조 생명연 및 공창제를 모두 폐지한다.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대한민국 원년 4월 10일